이번에 정말 참패, 경악스러운 패배를 저희가 거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잘하면은 지난 총선만큼이라도 우리가 건질 수 있었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 과정에 막말 논란이 있는 거는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3% 차이로 패배한 지역구를 제가 쭉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결과인지 보십시오. 서울 광진을 고민정이 이겼네요. 광진을은요, 오세훈 후보가 진짜 선전한 거예요. 굉장히 이거 선전한 거고요. 사실 오래전부터 광진을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요, 당협위원장으로서도 열심히 노력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오세훈이 꼭 될 것이다, 이번만큼은 이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2.5%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정말 우리 진영에서 큰 자산인데, 인천 연수울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민경우 의원 보십시오. 2.3% 차이로 졌습니다. 심지어 정의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발의 차이로 해서 패배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다른 영향도 분명히 여기 있어요. 예, 있죠. 예. 예, 민경우 의원 예.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공천을 다른 사람한테 줬었죠. 민현주. 예, 민현주라고 해가지고 김용호랑 관계가 있는 사람을 먼저 줬다가 이후에 민경우 의원과 경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경우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를 하게 됐죠. 근데 경선에서 승리했으면 거기서 끝냈으면 되잖아요. 그냥 그대로 출마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공관위에서 또 민경우 의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또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최고위에서 그냥 민경우로 확정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던 상황인 거죠. 이건 이런 것 같아요. 시장에 상품을 내놔야 되는데 자꾸 만지작거리고 네. 상품 까갖고 까다가 다시 넣었다가 뺐다 넣었다 하면서 상품에 흠집을 내서 내보내놓으니까 일부 중도표도 달아난 거예요, 여기서. 그렇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공천 과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2.3% 차. 참 황당합니다. 그리고 저 광진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제 오후 한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사실은 광진을에 한 투표소에 나갔었습니다. 근데 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몇십 미터의 줄이었어요. 그야말로 6시를 달려가는 와중에 줄이었는데 진짜로 20대, 30대 초반의 젊은이들만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겁니다. 생각보다 보수층의 표는 이미 다 결집을 한 상황이고 나올 표가 다 나왔다는 게, 사전투표가 됐든 아니면은 오전이 됐든 어르신들은 다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올 나왔고, 만큼 다 나왔고 오후에 그 젊은 사람들이 어디선가 이제 연락을 들었겠죠.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오세훈이 된다더라. 저도 자녀가 있으니까 예. 20대 자녀가 둘이나 있으니까 딸이 문자가 왔어요. 네. 투표는 했는데 걱정이 많이 된다. 친구들 사이에서 계속 문자를 돌리고 있다. 투표를 독려하는. 근데 그 친구들이 대부분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 예. 걱정된다. 예.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저자들은 지금 돈 선거, 이번 기회를 들어서 한번 젊은 사람들 끌어보자 해갖고 지금 뭐 각종 지원금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이게 영향을 분명히 줬을 것이고, 또 통합당의 매력이 없는 거죠. 통합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경기 성남 분당 을입니다. 이번에 분당이 다시 통합당의 몫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분석도 꽤 많았었는데, 이곳 역시도 2.8% 차이로 졌어요. 사실 저 김민수 후보 같은 경우는요,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걸로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도 사실은 한 밤 12시까지는 계속 이기고 있었거든요. 원사이드하게 이기고 있었는데 사전투표가 열리면서 패배를 하게 되는데, 그 사전투표 시점이 언제였냐? 솔직히 말하면 말실수가 한창 이슈가 되던 때가 사전투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의 분당 같은 경우는 중산층들이 주로 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보수층의 투표가 상당 부분 괜찮은 지역이거든요. 좋은 후보가 나와서 승리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김민수 후보 같은 경우도 여론조사에서 계속 앞서 나갔고, 또 투표도 당일 투표에서는 계속 앞서 나가다가 막판에 뒤집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평택갑 같은 경우도 공재관 후보 자체가 이 평택 지역에서 굉장히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평택이라는 곳 자체가 보수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 역시도 2.8% 차이로 패배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요. 가장 뼈아픈 곳이죠. 남양주 병, 이 지역구 같은 경우, 여러분들 상상이나 했습니까? 조국
옹호론자와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분이 싸우는 곳이었는데 3%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남양주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2,000km 뛰면서 남양주를 들렸지 않습니까? 예. 첫 스타트로 그때 주광덕 의원과도 따로 이야기를 했고 또 캠프 관계자하고도 얘기했는데 지역에서는 이겼다. 예.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거 나중에 또 전화를 했어요. 네. 한 제가 10시쯤. 예.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비등비등한 예. 상태인데 그때 얘기하더라고. 졌다. 예. 분명히 사전투표함 열면 아주 거기서 몰표 나올 것 같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예. 중도를 포용하기 위한 그 노력들이 결과적으로 좀 전략이 아주 미스였다. 상당히 심각하게 미스였다라는 것이 또 드러나는 건데요. 지금 또 저희가 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뼈아픈 곳이 또 있잖아요. 부산 남구을 이현주 후보 졌습니다. 1.8% 차이로 졌어요. 이게 표차도 많이 없더라고요. 막상 이게 보니까 숫자로 보면은. 그런데 정말 뼈아픈 패배죠. 그리고 사갑 이번에는 뒤집어야 된다라고 나왔던 곳인데 김척수 후보가 0.9% 차이로 졌습니다. 그리고요. 부산 북구 강서구 갑 박민식 후보와 전재수 후보가 이번에도 붙었는데 2% 차이로 졌어요. 근데 여러 대목에서 지금 부산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차지한 게 부산에서 3곳이거든요. 그 3곳 다 3% 이내로 졌다는 거예요. 부산을 싹쓸이 할 수 있었는데 그 요동치는 바람에 3% 차이로 부산이 다 그 3석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경남 양산을 김두관 후보 그리고 나동희 후보가 여론조사상으로도 팽팽하게 나오는 그런 국면이 있었고 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나동희 후보가 상당히 앞서는 결과도 나왔던 그런 곳인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1.7% 차이 굉장히 많은 차이로 지역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대전 중구 여기는요. 민주당 후보 보십시오. 황운하 여러분 다 아는 그 황운하입니다. 그 황운하가 2.2%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 울산 선거농단의 핵심 인물로 분류되는 이 황운하가 2.2% 차이로 이겼고요. 충북, 증평, 진청, 음성 이 지역구 같은 경우도 2.8%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통합당의 인재영입으로 이번에 선거에 참여했던 신범철 후보 1.4% 차이로 졌습니다. 결국 3% 차이로 패배한 지역구를 쭉 취합해보니까 수도권 5곳, PK 4곳, 충청권 3곳으로 총 12곳인데요. 이번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이 16석밖에 차지 못했지 않습니까? 121석 중에서 5곳을 충분히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이거를 홀라당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건요. 두고두고 저희가 뼈아프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5% 차이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5% 차이로 패배한 지역구를 쭉 나열할 텐데요. 서울 중성동 을지역구 지상욱 후보가 기존의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하던 곳인데 4.7%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력하다라고 분류됐던 강동갑 지역구 이수희 통합당 후보가 3.8%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정말 뼈아픕니다. 그리고요. 여기도 황당해. 김남국 민주당의 김남국 후보가 51.3%를 득표해서요. 4.5%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그 여러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용인평 여기도 정말 뼈아픈 곳이죠. 이상일 후보 3.6%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경기 안성 이곳은 김학용 의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역 기반을 다졌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4.3% 차이로 패배했고요. 충청권 볼까요? 여기가 정말 뼈아픈 게 많습니다. 대전 동구 이장우 후보가 3.5%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굉장히 근소한 차이죠. 대덕구 지난해 정책위 의장으로 열심히 활동하셨던 정용기 후보가 3.1%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상당하네. 참고로 이 지역군요. 정용기 후보가 대덕구청장을 역임했고 또 이곳에서 또 재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뼈아픈 패배를 했고요. 청주 상당구 저희 신의 한 수도 촬영했던 윤갑근 후보 이것도 원래 정우택 의원이 원래 지역구 하던 곳인데 정우택 의원을 흥덕으로 보내버리고 이렇게 했던 1년 좀 불안한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3.1% 차이로 패배했죠. 청주 청원 최연호 후보가 3.1%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둘 다 3%예요. 거의 사실상. 그리고 김종민 민주당 후보 그 조국 사태 때 그렇게 많은
구설수를 만들었던 그 김종유 후보가 4.7%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런 지금 뼈아픈 과정이 있는데요. 여기서 다 취합을 해봤어요. 3% 이내랑 5% 이내의 영역을 다 합쳐봤더니 수도권 10곳, PK 4곳, 충청권 8곳, 총 22곳이 우리가 그 중도 무당층, 그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모았으면은 이겨서 지금 이번에 103석 나왔지 않습니까? 다 합쳐서 우리가 120석 때까지는 어떻게든 건질 수 있는, 즉 현상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고요. 앞서 저희가 초반에 전국 판세를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충청권에서 민주당이 20석을 가져가고 통합당이 8석 가져가는 참패를 겪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 이 8곳이 우리의 몫이었다면요. 민주당이 12곳이 되고 통합당이 16곳이 될 수 있었어요. 캐스팅 보트에서 우리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국면이었는데 이곳에서 5% 이내로 우리가 다 지는 바람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전에서는요. 민주당이 전석 다 싹쓸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뼈아픈 기록이 다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 애국 우파들이 투표장에 다 나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중도층을 움직이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크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욕심 부리고 공천 과정에서 잡음 일으키고 말이죠. 또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오면서 또 우파들에게 실망을 줬지만 그래도 우리 애국 세력들은요 다 나가서 투표를 한 건 사실입니다. 다 했어요. 안 한 게 아닙니다. 했는데 중도를 끌고 오지 못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